텍사스 중부에 위치한 헤이스 카운티. 4대가 한 마을에 살며 가족 농장을 하는 에비게일 씨에게 요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물입니다. We are a drought-prone state, especially this area. So yeah, it's literally our lives. 수년째 이어진 가뭄으로 농장을 지탱해온 100년이 된 우물마저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It's gone. No, it's gone. I couldn't believe it. I go, what happened to all the water? You know, because there's always been water in it. 가뭄만으로도 버거운 상황. 그런데 더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For the data center is going to start right here to your right, where this gate is, and here's our property right there. So it's still going. The data center is still going. 개발 부지가 축구장 350개 규모에 달합니다. Water is a big problem. You know, it doesn't matter what stage of drought we're in. They're going to use their allotted amount every single day, 24/7.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데이터 센터가 있는 텍사스주. 주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엔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서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을 식히기 위해 한 곳당 많게는 하루 1만 톤까지 물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 면적의 2배 정도가 되는 샌안토니오에는 70개가 넘는 데이터 센터가 운영 중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초등학교 바로 앞에도 데이터 센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Our water bill almost tripled for no reason. I called the water company. They just said it was no issue. It was How much do you pay? $500 a month. $500 per month? Summertime, yeah. 한때 물에 잠겨있던 비탈면이 훤히 드러난 메디나 호수. 텍사스의 주요 수원인 지하수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도 데이터 센터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물을 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미래 물 사용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주 차원의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I don't necessarily want to say our politicians, but we've been sold out, because for money, you can't create water. You can't grow water like you can grow grass or grow trees. 데이터 센터가 들어선다는 마을에 타운홀 미팅을 찾았습니다. 총 부지만 축구장 850개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 하지만 공사가 시작된 지 한참 만에야 주민들을 위한 첫 설명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When you're coming into a community, the best thing to do is to meet with the people before you start to do anything. Science fair. I already knew going in it's about money. Doesn't matter about the people. 데이터 센터 측은 한 번 쓴 물을 다시 식혀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물 사용을 크게 줄이겠다고 말합니다. The new technology now allows that to be a very small, I would like to refer to it as a sip-on water nowadays. The water they actually use in the centers really for the biggest part is for the restrooms and employees. 하지만 물을 재사용하기 위해선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전력을 만들기 위해선 또 다시 물이 쓰입니다. 활동가들은 업체들이 이런 간접적인 물 사용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민들은 물 사용 계획을 공식 문서로 제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We did a public information request, got no information. We still have very little to no real information. 건설 현장 바로 맞은편엔 이 지역의 대표적인 취약계층 거주지가 있습니다. 성장의 비용은 누가 떠안게 되는 걸까? Nobody told us anything. They did not build this where the rich people are in Bastrop County, that have power, that have a voice, that are informed, that are educated. It does upset me. It's very frustrating. 커져가는 불안 속 주민들은 자구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라가는 우물과 비싼 수도를 대신해 빗물을 모아 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Especially since the data centers are going up, every other person I go to is wanting to collect water. 30 years of doing this, I've never been this busy in my life. 지금까지 텍사스에서 이윤정 PD 특파원이었습니다.
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대가 상당하네요. 네, 저는 이제 11월 중간 선거에서도 정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지난 화요일 이 유타주에서 공화당 예비 선거가 열렸어요. 네. 이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승인한 공화당 현역 의원 3명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2019년부터 유타주의 상원의장직을 맡아온 아담스 의원도 포함돼가지고 정말 큰 충격을 줬어요. 4월에는 이 미주리주 지방선거가 열렸는데 이 현직 시의원 4명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 4명의 공통점은요. 이 공교롭게도 과거 데이터 센터 건설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확실히 표로 의지를 보여주었네요. 하긴 수도 요금이 저렇게 오르는데 제가 주민이더라도 결코 달갑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도도 문제인데요. 전기 요금이 더 문제입니다. 작년에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7%였거든요. 네. 근데 주거용 전기 요금은 무려 7%나 급등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주요 원인으로 꼽힌 게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실제로 이 데이터 센터가 집중된 지역일수록 전기요금 상승폭이 훨씬 크고요. 네. 특히 메릴랜드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 58% 폭등하게 됐거든요. 거의 전기료 폭탄 수준인데요. 그렇죠. 게다가 이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원자재도 많이 필요한데요.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그게 또 전체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죠. 물가 상승까지 유발한다니. 그렇다면은 김덕진 소장님, 상황에 이런데 반드시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는요, AI가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밥을 계속 만들어주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성능 GPU 수십만 대를 한데 모아서 AI가 학습을 하거나 추론을 할 수 있도록 24시간 내내 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공장들이 미국 전역에만 4,000개가 넘게 있고 현재 추진 중인 곳도 1,500건이 넘습니다. 그렇게 많군요. 네, 그런데 이게 많다고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데 부족합니다. 부족하다고요? 네, 왜냐하면 현재 데이터 센터의 공실률이 1%대거든요. 역대 최저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에 대한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데 정작 줄 공간이 없다는 거죠. 네. 게다가 미국은 AI를 국가안보와 관련된 핵심 전력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미래 기술 패권을 좌우할 기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멈추면 중국이 바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 중국에서는 미국 따라잡겠다고 데이터 센터 건설에 5년간 2조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 400조 이상 투입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참 딜레마네요. 안 할 수가 없는 거네요. 필요성은 잘 알겠는데 문제는 지역민들이 당장 너무나 큰 고통을 받게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이나 방법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 수중에 만드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2018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닷속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는데요. 차가운 바닷물로 자연 냉각도 시키고 기술적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 한 번 하는데 드는 시간 그리고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요. 상용화는 안 됐었죠. 네. 그 외에도 최근에 이 파도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 태양광으로 전력도 조달하고 우주 공간으로 열을 방출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상에 못 지면 지구 밖에다 지어야 할 정도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일 텐데 참 저는 AI 하면 사실 챗 GPT부터 떠오르거든요. 네. 처음에 너무 그저 신기했었는데 지금은 진짜 누구나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정말 일상으로 훅 들어온 게 실감이 납니다. 맞아요. 정말 그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AI가 화면 밖으로 나와서 내가 할 일을 대신 해주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아마존에서는 이미 AI가 외부 사이트까지 뒤져가지고 상품을 찾고 결제를 해주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최근에 보는 것 중에 가장 놀라웠던 거는 아마 로봇 쪽인 것 같아요. 앞서서 영상에서도 택배 정리하는 피규어 로봇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로봇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서는 요즘 뭘 하냐면 방 청소를 하면서 이불 정리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네,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둘이서 딱 잡고 하나 둘 셋 하고 같이 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타이밍 맞춰서 터는 게 이게 이제 스스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로봇끼리 협업도 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의 발전 속도를 보면 짧게는 한 3, 4년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 마트에서 장을 봐오는 정도의 심부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편리하겠지만 소름이 돋습니다. 그리고 앞서 일자리 문제가 나왔었죠.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천 교수님께서는 현장에서 좀 체감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제가 지금 기말 과제 리포트를 갖다 채점 중인데요. 예전에 비해서 정말 이 리포트의 수준이 너무너무 높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AI를 활용해서 좀 그렇다고 생각을 갖다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평가 방법을 갖다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정말 고민이 크고요. 네. 근데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좀 물어봅니다. 이제 이들이 AI 활용을 갖다 정말 잘하는데 또 취업을 갖다 하게 될 때 AI 때문에 취업의 기회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갖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실제로요, 이 한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미국 테크 업계의 경우 신입 채용 규모가 2019년 대비 약 6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이 AI가 신입이 해야 할 일을 대체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와, 교육 현장의 고충 또 청년들의 박탈감까지 생생하게 전달되네요. 근데 이게 취중생들만의 문제는 아닌 게 최근에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메타의 한 직원이 사내 프리젠테이션 하는 도중에 특정 임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런 쓰레기 XX 이런 식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왜요? 예, 얼마 전에 이 메타에서요. 직원 6,500명한테 응용 AI 신설팀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는데요. 가서 이제 코딩 문제를 만들고 푸는 단순 반복 작업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AI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일을 대신할 AI를 내 손으로 학습시키라는 거냐. 회사 나가라는 소리냐 이제 이러면서 분노를 했다는 거죠. 너무했네요. 내부 불안감이 정말 클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진짜로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다 대체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역사적으로 항상 새로운 산업이 생겼을 때 분명히 새로운 일자리도 같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AI 시대에 맞는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반면에 이번엔 다르다. AI가 모든 걸 대체할 것이다. 이런 비관론도 존재합니다. 뭐 일정 부분의 직업이 사라지는 것은 좀 분명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얼마 전 젠슨 왕이 이야기했던 이 얘기를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젠슨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AI가 여러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더 잘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사선 전문의다라고 하면은 AI를 활용해서 영상 분석을 하면서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남은 시간, 여유 시간을 환자를 진료하는 역할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동의를 하는 게 결국 이제 AI로 인한 일자리의 전환은 분명히 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기회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기술에 함몰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AI에게 일을 잘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겠습니다.